지운이 없는 이 거대한 집은 감옥과 다름없었다. 넓은 거실, 최고급 가구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강남의 스카이라인. 이 모든 것은 한때 그녀와 남편 이지훈의 행복을 상징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고독을 더욱 부각시키는 배경일 뿐이었다. 지훈은 젊고 유능한 IT 기업의 CEO였다. 그의 비전과 열정은 서연의 삶을 활기차게 만들었다. 그는 성공했고 그녀는 그런 남편을 자랑스러워했다. 둘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미래를 함께 꿈꿨다. 하지만 6개월 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지훈은 의문의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했다. 서연의 아침 일과는 단조롭고 기계적이었다. 차가운 토스트 한 조각과 설탕 없는 블랙커피로 대충 끼니를 때웠다. 식탁에 놓인 지훈의 빈 의자는 그녀의 심장을 찢는 듯했다. 그녀는 접시 위의 음식이 마치 돌처럼 느껴졌다. 아무리 씹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응시했다. 무미건조한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공허함이 가득했다. 지훈이 떠난 후 세상의 모든 색깔이 사라진 듯했다. 매일 오후 2시 서연은 어김없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향했다. 신촌의 번잡한 거리 풍경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병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그녀를 방해는 것은 기계음이었다. 삐익, 삐익.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와 인공호흡기의 슉슉거리는 소리만이 지훈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렸다. 그녀는 지훈의 침대 옆에 놓인 간이 의자에 앉아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온기만이 그들 부부의 마지막 연결고리였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깨끗하게 면도된 턱선, 희미하게 보이는 눈가의 주름.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의 눈은 굳게 감겨 있었다. 서연은 지훈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을 속삭였다. 그녀는 결혼 전부터 지훈이 가장 좋아했던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노력에도 지훈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이 때로는 그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병실 창밖에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하염없이 두드리고 있었다. 빗소리는 그녀의 메마른 감정을 더욱 자극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한서연은 본래 밝고 활달하며 무엇보다 뛰어난 재능을 지닌 건축가였다. 대학교 졸업 후 그녀가 설계한 공공도서관 프로젝트는 국내 건축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녀의 작품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소통하는 공간을 지향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는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마치 모든 생기를 잃어버린 식물 같았다. 어느 비오는 오후였다. 병원을 나서는 길. 서연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걷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땅바닥만 향해 있었다. 그때 그녀의 시야에 한 노파가 들어왔다. 노파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미끄러져 넘어져 있었고 들고 있던 장바구니에서 사과와 채소들이 도로 위로 굴러떨어지고 있었다. 노파는 통증에 신음하며 흩어진 물건들을 주우려 애썼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서연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그녀는 그저 지나쳐버릴 수도 있었다. 그녀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타인의 불행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노파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은 우산을 든 채 무릎을 꿇고 앉아 흩어진 사과와 채소들을 조심스럽게 주워 담았다. 노파의 지팡이도 주워 건네주었다. 노파의 손은 흑투성이었고 무릎에는 피가 배어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노파의 무릎을 닦아주고 괜찮은지 물었다. 아이고, 젊은 아가씨, 고마워라. 괜찮네. 괜찮아. 아가씨 덕분에 살았네. 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연은 노파를 부축하여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었다. 노파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고 서연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은 그녀가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따뜻한 인간미와 타인을 향한 연민이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 희미한 온기가 돌았다. 그녀의 삶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었다. 그녀 안에는 여전히 지켜야 할 가치, 그리고 찾아야 할 희망이 존재했다. 서연은 병실로 돌아왔을 때 지훈의 침대 옆 협탁에서 낡은 USB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지훈이 사고를 당하기 전 즐겨 입던 재킷 주머니에서 나왔던 것이었다. 그녀는 사고 직후 그의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지만 그때는 정신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USB는 낡고 스크래치가 많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두었다가 오늘 아침 다시 꺼내본 것이었다. 그녀는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라는 문구만 뜰 뿐이었다. 그녀는 여러 번 지훈과 관련된 숫자나 단어를 넣어보았지만 모두 실패했다. 지훈의 생일, 결혼기념일, 심지어 그들만의 은밀한 암호까지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USB는 굳게 닫힌 채 어떤 정보도 내어주지 않았다. 서연은 USB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직감적으로 그것이 지훈의 사고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느꼈다. 지훈은 늘 중요한 자료는 별도의 보안 USB에 보관한다고 말했었다. 어쩌면 이 USB가 사고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의 손에 땀이 맺혔다. 그녀는 USB를 들고 다시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미약한 불꽃이 피어났다. 이 USB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훈이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이자 어쩌면 그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유일한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다. 그녀의 고독한 삶을 뒤흔들고 그녀를 새로운 운명의 소용돌이로 이끌 첫 번째 파동, 그것은 바로 이 낡은 USB에서 시작될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가방 깊숙이 다시 넣었다. 아직은 그 비밀을 풀 때가 아니라는 듯이.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다. 이지훈이 혼수 상태에 빠진 지 6개월. 병원 복대는 차갑고 절망적인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매일 그 침묵 속을 걸었다. 지훈의 병실은 그녀에게 피난처이자 동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공간이었다. 지훈의 몸에 연결된 수많은 의료기기들은 그의 생명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어떤 반응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담당 주치의인 박 교수도 이제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서연 씨,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의식 변화가 없다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 교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서연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는 조심스럽게 인공호흡기 재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환자의 존엄성과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는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의학적 용어는 서연에게는 지훈을 포기하라는 사형 선고와 같았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교수님. 안 돼요. 지훈이는 반드시 깨어날 거예요. 아직 포기할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따뜻한 미소,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 그리고 함께 꿈꿨던 미래. 이 모든 것이 아직 그녀의 손에서 사라지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지훈의 가족들은 달랐다. 특히 그의 여동생 이미연은 서연에게 끊임없이 압력을 가했다. 미연은 지훈의 사고 후 회사의 임시대표 자리를 맡으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었다. 그녀는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 언니, 오빠가 깨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대요. 의사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괜히 고통만 연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오빠를 놓아줄 때도 됐잖아요. 미연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유산과 회사 경영권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 서연이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지훈에 대한 법적 권한을 포기하기를 바랐다. 미연은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집으로 찾아와 서연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압박했다. 언니, 이러다 언니 건강까지 나빠져요. 오빠 일은 제가 다 정리할게요. 언니는 좀 쉬어요. 그녀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서연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미연은 서연이 지훈을 제대로 돌볼 능력이 없으며 그녀의 집착이 지훈을 더욱 힘들게 한다고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이간질했다. 다른 가족들도 미연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훈의 고통을 끝내야 한다며 서연을 압박했다. 서연은 혼자였다. 그녀의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 돌아가셨고 지훈의 가족들은 이제 그녀의 적이 되었다. 그녀는 극심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침대에 누워있는 지훈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정말 이대로 지훈이를 놓아줘야 하는 걸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니야 라고 외치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지훈의 사고 직전 순간을 떠올렸다. 그날 밤 지훈은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 지금 당장 너에게 가고 있어. 회사에 뭔가 큰 문제가 생겼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야. 증거를 찾았어.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사고 소식이 들려왔다. 지훈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직감은 지훈의 사고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발생했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지훈이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건넸던 말, 그리고 그녀가 발견했던 낡은 USB. 서연은 그 USB가 이 모든 비밀의 열쇠라고 확신했다. 지훈은 늘 중요한 자료는 일반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고 별도의 보안 USB에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 USB가 사고 현장에서 그의 재킷 주머니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지훈이를 포기할 수 없어. 절대.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절망은 그녀를 무릎 꿇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강렬한 의지와 숨겨진 투지를 일깨웠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지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녀는 직접 움직여야 했다. 인공호흡기 제거라는 최후 통첩은 그녀의 나약함을 산산조각내고 그녀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밀어넣는 강력한 스파 촉매제가 되었다. 그날 밤 서연은 낡은 USB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녀는 지훈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삶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USB에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 밤새도록 씨름했다. 지훈이 아끼던 물건들, 즐겨 찾던 장소, 그들만의 추억이 담긴 숫자들을 조합하며
비밀번호를 추측했다. 노트북 화면에는 연이어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녀는 지치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기억을 더듬고 지훈의 모든 흔적을 되짚었다. 그녀의 눈에 결혼 사진이 들어왔다. 그들은 남산타워 앞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다. 우리는 절대로 서로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가 깊게 울리는 듯했다. 서연은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문득 지훈이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던 숫자들이 떠올랐다. 그들의 첫 데이트 날짜, 처음으로 함께 여행을 떠났던 날짜, 그리고 지훈이 그녀에게 프로포즈했던 장소의 주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입력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훈이 그녀를 부르던 애칭을 조합했다. 띠링, 화면에서 잠금 해제 알림음이 울렸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성공했다. USB 안에 숨겨진 폴더들이 그녀의 눈앞의 모습을 드러냈다. 폴더의 이름들은 그녀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단어들로 가득했다. K 프로젝트, 최진욱, 불법 거래.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폴더를 클릭했다. 그 안에는 복잡한 재무자료, 회계 장부, 그리고 녹음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서연은 녹음 파일 중 하나를 재생했다. 그곳에서는 지훈의 목소리와 함께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오만했다. 이 이사님, 너무 나서는 거 아닙니까? 조용히 있으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데 말이죠. 최진욱 이사님, 이렇게 회사 돈을 빼돌리면 안 됩니다. K 프로젝트는 저희 회사의 미래가 달린 프로젝트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사님의 비리를 회장님께 보고할 겁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다. 최진욱이라는 이름이 서연의 뇌리에 박혔다. 그는 지훈 회사에서 가장 야심 많고 비열하기로 소문난 이사였다. 서연은 지훈이 그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서연은 다음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곳에는 최진욱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확실히 처리해. 흔적 하나 남기지 마. 사고로 위장해야 해. 그 자식이 들고 있는 자료는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 최진욱의 섬뜩한 목소리가 서연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서연은 경악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그녀의 직감이 옳았다. 지훈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미수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최진욱이 있었다. 서연의 손에서 USB가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함께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없었다. 지훈을 혼수 상태에 빠뜨린 진범을 찾아내고 그의 죄를 만천에 밝히는 것. 그것이 지금 그녀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었다. 지훈이 그녀에게 남긴 이 USB는 그녀의 나약함을 산산조각내고 그녀를 복수의 길로 이끄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촉매제가 된 것이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어야 했다. 한서연은 노트북 화면에 떠오른 최진욱의 이름과 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응시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지훈의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배후에 최진욱이 있었다는 잔혹한 진실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전율이 그녀의 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복수심에 사로잡혔지만 동시에 막막함을 느꼈다. 자신은 평범한 건축가일 뿐인데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어떻게 파헤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지훈이 그녀에게 남긴 이 USB는 단순히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진실을 밝히라는 간절한 메시지였다. 그녀는 USB에 담긴 모든 파일을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복잡한 회계장부, 법률 용어들로 가득한 계약서, 그리고 수많은 녹음 파일. 그녀는 건축학을 전공했지만 이런 자료들을 분석하는 것은 미지의 영역이었다. 서연은 우선 지훈의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가 보기로 했다. 경찰 보고서만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다. 사고는 경기도 외곽, 한적한 공단 근처 도로에서 발생했다. 비가 오던 밤이었고 지훈의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어 있었다. 경찰은 빗길 과속으로 인한 단순 사고로 결론 내렸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서연은 차에서 내렸다. 빗자국이 채 마르지 않은 아스팔트 위.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타이어 자국과 긁힌 자국들이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그녀는 사고 당시에 경찰 보고서를 다시 펼쳤다. 보고서에는 타이어 미끄러짐으로 인한 차선 이탈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보였다. 브레이크 자국은 너무 짧았고 차가 미끄러진 방향과 전복된 위치 사이의 간극이 그녀의 직관과는 맞지 않았다. 건축가로서 그녀는 공간과 구조에 대한 뛰어난 직관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사고 차량의 파손 부위와 가드레일의 손상 정도를 비교하며 사고 과정을 재구성해 보려 했다. 이건 단순한 미끄러짐이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훈의 차를. 서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은 공중에 떠올라 보이지 않는 궤적을 그리며 사고 당시의 상황을 상상했다. 그때 그녀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 한서연 씨. 서연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그곳에는 강동현, 강동훈이 서 있었다. 강동현은 50대 중반의 남자로 전직 베테랑 탐정이었다. 몇 년 전 서연이 설계한 대형 건축 프로젝트에서 시공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그녀는 강동현에게 조사를 의뢰했고 그의 도움으로 깔끔하게 비리를 밝혀낸 적이 있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과 뛰어난 분석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깨 부상으로 은퇴하여 지금은 작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신뢰하고 존경했지만 그녀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아해하는 표정이었다. 강 소장님, 여긴 어떻게?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당신 차를 봤네. 꽤 비싼 차를 몰고 이런 한적한 곳에서 뭘 하나 했더니 남편분 사고 현장인가? 강동현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그는 서연의 손에 들린 경찰 보고서를 힐끗 봤다. 아직도 남편분 사고를 못 잊은 건가? 경찰에서 단순 사고로 종결된 사건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과 함께 약간의 회의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서연이 감정적으로 사건에 매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서연은 망설였다. 이 비밀을 그에게 털어놓아야 할까?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지만 이 일은 너무나 위험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서 이 거대한 진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USB에 담긴 녹음 파일을 떠올렸다. 그녀는 강동현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강 소장님,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살인 미수예요. 최진욱 이사가 지훈이를 죽이려 했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USB에 담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강동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탐정으로서의 예리함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강동현은 서연의 말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감정에 사로잡힌 여인의 억측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이 들고 있는 경찰 보고서를 건네받아
꼼꼼히 살피더니 그녀가 지적했던 몇몇 비합리적인 부분들을 다시 확인했다. 서연은 직접 바닥에 엎드려 타이어 자국을 손으로 더듬으며 여기 보세요, 소장님. 브레이크 자국이 너무 짧아요. 이 속도로 코너를 돌면서 이렇게 짧게 브레이크를 잡을 수는 없어요. 게다가 차가 미끄러진 방향도 어딘가 이상해요. 마치 누군가 뒤에서 충돌한 것처럼 보이는데 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마치 사건 현장을 설계도처럼 분석하고 있었다. 강동현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한때 뛰어난 건축가였던 서연의 분석력과 직관력에 감탄했다. 그녀의 지적은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온 탐정의 경험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았다. 그녀는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과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건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그의 오랜 경험상 이런 미세한 불일치는 단순한 사고 뒤에 숨겨진 의도를 암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흥미롭군. 자네의 말대로라면 이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겠어. 강동현은 무릎을 꿇고 서연이 지적한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폈다. 그의 눈은 이미 탐정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현장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연에게 USB를 건네받아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지훈의 회사 스마트 솔루션의 CEO 집무실. 최진욱, 초이 진우크. 은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사실상의 CEO 역할을 수행하며 지훈이 추진했던 모든 프로젝트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변경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K프로젝트라는 이름이 적힌 서류가 놓여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기반의 도시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성공할 경우 수천억 원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대한 사업이었다. 최진욱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려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과 함께 얇은 비열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지훈을 성공적으로 제거했다고 생각하며 흡족해하고 있었다. 지훈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겉으로는 슬퍼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이제 이 회사는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 그의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다. 이사님, 보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지훈 사장님의 부인 한서연 씨가 오늘 오전부터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강동현이라는 전직 탐정과 만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비서의 보고에 최진욱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뭐라고 그 계집애가 아직도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강동현이라고 그 늙은 탐정이 왜 거기에... 최진욱은 강동현의 이름을 듣자마자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강동현은 과거 자신의 비리를 여러 번 캐낸 적이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가 한서연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불길한 징조였다. 최진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 계집애가 혹시 그 USB를 찾았을 리는 없겠지 설마. 그는 불안한 듯 자신의 재킷 주머니를 더듬었다. 지훈의 사고 현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지훈이 가지고 있던 K 프로젝트. 관련 비리 증거가 담긴 USB였다. 그는 사람을 시켜 사고 현장을 샅샅이 뒤져 USB를 찾아내려 했지만 실패했었다. 그는 지훈의 재킷이 엉망으로 찢겨져 나갔으니 USB도 함께 파손되었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서연의 움직임과 강동현의 등장은 그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당장 그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감시해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보고해. 그리고 강동현이라는 늙은 탐정도 주시해. 그들이 뭘 꾸미는지 알아내. 만약 그들이 뭔가를 알아낸다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최진욱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살기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고 현장에서 돌아온 서연과 강동현은 강동현의 작은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은 오래된 건물 2층에 있었고 낡은 책상과 서류들로 어수선했다. 강동현은 자신의 노트북에 서연이 가져온 USB를 연결하고 파일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런 자료를 확보했다니 대단하군. 한서연 씨, 최진욱 이사, 이 녀석이 정말 큰일을 벌였군. 강동현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분노가 서려 있었다. 녹음 파일과 재무 자료들을 통해 최진욱이 K프로젝트를 미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심지어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도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훈이는 이 모든 것을 밝히려고 했어요. 그래서 최진욱이 지훈이를 죽이려 한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지훈이 얼마나 위험한 싸움을 하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이 자료들만으로는 부족해. 최진욱은 워낙 교활한 녀석이라 이런 자료들은 쉽게 부인할 거야. 우리는 그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해. 그리고 지훈 씨 사고가 살인 미수라는 것을 확실히 밝혀야 하고. 강동현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났다. 그는 이미 이 사건에 깊이 몰입하고 있었다. 탐정으로서의 본능이 다시 깨어난 것이다. 그때 강동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그의 오랜 경찰 동료였다. 강 소장님, 요즘 한서연이라는 분이랑 같이 다니신다고요. 혹시 그분 조심하십시오. 최진욱 이사 쪽에서 그분을 주시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그의 사설 경호원들이 한서연 씨를 미행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경찰 동료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강동현은 서연을 힐끗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알았다. 고마워. 김 형사, 조심할게. 강동현은 전화를 끊고 서연에게 말했다. 최진욱이 자네를 주시하고 있어. 그의 부하들이 자네를 미행하고 있대. 이제 우리는 숨어 다녀야 해. 자네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걸세.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가 살고 있는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 그리고 지훈이 입원해 있는 병원. 이 모든 곳이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 속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진욱은 이미 그녀의 뒤를 쫓고 있었고 그녀의 목숨까지 노릴 수도 있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훈을 위한 복수, 그리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그녀의 두려움을 압도했다. 그녀는 강동현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제부터 저는 소장님만 믿을게요. 지훈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강동현은 그녀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이 여인이 단순히 남편의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음을 느꼈다. 그들 앞에 놓인 길은 험난했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한서연과 강동현은 최진욱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강동현의 작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은신했다. 사무실은 낡았지만 그곳은 잠시나마 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빌딩 숲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들의 세계는 이 작은 공간 안에 갇힌 듯했다. 밤낮으로 그들은 USB에 담긴 자료들을 분석하고 최진욱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USB는 생각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충격적인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최진욱이 K 프로젝트를 이용해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심지어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와 연루된 복잡한 자금 세탁까지 시도했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K 프로젝트는 지훈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했던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도시 관리 시스템 개발 사업으로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지훈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인류의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최진욱은 지훈의 꿈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야. 조직적인 범죄라고. 이 정도로 큰 자금 세탁이면 뒤에 분명 거물급 배우가 있을 거야. 강동현은 미간을 찌푸린 채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서연은 지훈이 얼마나 위험한 진실을 홀로 마주하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지훈이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려 한 거군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지훈에 대한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고 왜 혼자 감당하려 했냐고 묻고 싶었다. 그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다. USB에 담긴 자료들은 최진욱의 범죄를 암시했지만 그가 지훈을 살해하려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했다. 그들은 지훈이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사람들을 추적하고 사고 당일 그의 행적을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했다. 강동현은 자신의 오랜 인맥을 동원해 경찰 내부 정보를 빼내고 최진욱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서연은 지훈의 일기장과 스케줄러를 뒤져 그가 사고 전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단서를 찾았다. 최진욱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다. 그의 부하들은 사무실 주변을 맴돌며 감시를 강화했다. 그들은 밤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거나 유리창에 돌을 던지는 등 노골적인 위협을 가했다.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최진욱은 이미 언론의 강동현이 불법 정보를 캐내고 자신을 음해하려 한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상태였다. 그는 스마트 솔루션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명목으로 강동현과 서연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상황은 점점 더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저놈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됐군.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어. 강동현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서연의 안전을 걱정했다. 소장님, 저는 괜찮아요. 지훈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요. 서연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최진욱이 지훈의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결정적인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주주총회는 사흘 뒤 여의도 랜드마크 타워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 전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그 자리에서 최진욱의 가면을 벗겨내야만 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지훈의 USB에 담긴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던 서연은 하나의 녹음 파일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파일 이름은 미팅 01710이었다. 날짜는 지훈이 사고를 당하기 전날이었다. 녹음 파일 속에는 지훈과 최진욱, 그리고 또 다른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지훈의 여동생 이미연의 목소리였다. 오빠, 저와 진욱 이사님이랑 협력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이 프로젝트를 오빠 혼자 독식하려 하지 마세요. 미연은 최진욱과 함께 지훈에게 K 프로젝트의 이권을 나누자고 제안하고 있었다. 지훈은 단호하게 거절했고 미연은 오빠가 너무 고지식하다며 빈정거렸다. 녹음 파일은 거기서 끝이 났다.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미연은 그녀에게 지훈을 포기하라며 압력을 가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최진욱과 공모하고 있었다니. 서연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지훈이 얼마나 외롭게 싸워왔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녀는 지훈에게 더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었을 텐데. 강 소장님, 이 녹음 파일이 지훈이 사고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서연은 녹음 파일을 강동현에게 들려주었다. 강동현은 파일에 집중했다. 미연 씨가 최진욱과 공모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살인 미수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군. 최진욱이 지훈 씨를 죽이려 했다는 명확한 지시가 담겨 있지 않으니. 강동현은 아쉬운 듯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최진욱이 지훈 씨를 협박하고 사고를 사주했다는 직접적인 음성 증거가 필요해. 아니면 그가 결정적으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그때였다. 서연의 눈에 지훈의 USB 파일 목록 중 다른 파일들과는 달리 이름이 암호화되어 있는 폴더 하나가 들어왔다. 폴더 이름은 단순한 영문과 숫자의 조합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기호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그 폴더 안에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그 폴더를 열기 위해 수없이 시도했지만 역시나 강력한 암호로 잠겨 있었다. 이건 일반적인 암호가 아니에요. 지훈이가 즐겨 쓰던 방식도 아니고요. 서연은 좌절했다. 강동현도 고개를 저었다. 이런 암호는 해커를 고용해도 쉽지 않을 걸세. 게다가 시간도 없어. 두 사람은 절망에 빠졌다. 주주총회는 이틀 뒤로 다가왔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었다. 최진욱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게 그들을 옥죄어왔다. 서연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암호화된 폴더를 응시했다. 오랫동안 생각했다. 지훈이가 왜 이런 암호를 썼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녀는 지훈의 모든 것을 되짚어 보았다. 그의 습관, 그의 생각, 그리고 그녀와의 추억.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단어가 스쳐 지나갔다. 네메시스, 네메시스. 그것은 지훈이 가장 좋아했던 그리스 신화 속 복수의 여신 이름이었다. 지훈은 종종 자신을 괴롭히는 부당한 일에 대해 언젠가 네메시스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지훈의 책상 한편에 놓여있던 낡은 철학책의 한 구절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네메시스를 암호 입력창에 입력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눌렀다. 띠링,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암호화된 폴더가 열렸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폴더 안에는 단 하나의 파일이 들어있었다. 파일 이름은 사고 녹취록 MP3였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찾던 결정적인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다. 녹음 파일은 지훈의 마지막 순간을 담고 있었다. 지훈, 최진욱 이사님, 왜 제 차를 미행합니까? 뭘 원하는 거죠? 최진욱, 하하하, 이지훈 사장, 그 USB 내놔. 그럼 아무 일 없을 거야. 순순히 내놓으면 이사님과 나, 그리고 미연이 모두 살 수 있어. 지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제가 이대로 당할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이미 경찰에. 최진욱, 시끄러워 죽어버려.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내일부터 이 회사는 내 거야. 굉음과 함께 지훈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철수하는 자동차 소리, 그리고 사고 현장의 소음이 이어졌다. 젠장 확실히 처리됐겠지. 그 USB는 꼭 찾아야 해. 최진욱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사고 현장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 녹음 파일은 최진욱이 지훈의 차를 고의로 충돌시켜 사고를 위장하고 그 자리에서 USB를 찾으려 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했다. 지우는 사고 직전 이 녹음 파일을 자신의 USB에 옮겨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네메시스라는 암호는 그가 최진욱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남긴 메시지였다. 서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훈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웠을까. 그녀는 울음을 참으며 강동현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다. 강동현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런 끔찍한 놈.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야. 최진욱은 끝났어. 강동현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곧바로 경찰에 연락했지만 이 중요한 증거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 최진욱은 이미 경찰 상부에까지 손을 써놨을 가능성이 컸다. 이 증거를 들고 곧바로 주주총회장으로 가야 해. 한서연 씨. 그곳에서 모든 것을 폭로해야 해. 우리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어. 이게 마지막 기회야. 강동현은 비장하게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과 함께 불타오르는 복수심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이 극한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강동현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훈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앞에 놓인 길은 목숨을 건 싸움이 될 터였다. 2025년 7월 13일 서울 여의도의 랜드마크 타워. 이른 아침부터 건물 주변은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었다. 최진욱이 지훈의 회사 스마트 솔루션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김태연의 검은 그림자가 사라진 지 오래지만 최진욱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악의 축이었다. 그의 야망과 탐욕은 이제 정점에 다다르려 하고 있었다. 주주총회장 앞은 이미 수많은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스마트 솔루션의 젊은 CEO 이지훈의 갑작스러운 사고와 그 이후 벌어진 경영권 분쟁에 촉각을 곤두쓰고 있었다. 최진욱은 이 혼란을 틈타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회장으로의 취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 그 시각 한서연과 강동현은 랜드마크 타워 근처의 한 카페에 숨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지훈의 USB와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USB 안에는 최진욱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사고 녹취록 MP3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마지막 암호를 풀어낸 지우의 눈은 결연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마치 격렬한 전투를 앞둔 전사처럼 거세게 뛰고 있었다. 강 소장님, 괜찮을까요? 저 증거가 과연 통할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동현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걱정 마. 서연 씨, 이 녹취록은 최진욱의 목에 걸린 올가미가 될 거야.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 놈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많은 사람이 지켜볼 때 터뜨려야 해. 강동현은 이미 자신의 오랜 경찰 인맥과 협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는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미리 연락을 취해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현장을 기록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주주총회 시작 시간이 임박했다. 서연과 강동현은 카페를 나섰다. 랜드마크 타워 로비에 들어서자 최진욱의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그들은 서연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강동현은 서연에게 몰래 쪽지를 건넸다. 내가 시선을 끌게. 그 틈을 타서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이 USB를 가장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스크린에 연결해야 해. 알겠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가슴 깊숙이 USB를 품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강동현 씨,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타나
강동현이 로비 중앙으로 걸어가자 최진욱의 경호원 중 한 명이 그를 알아보고 거칠게 다가왔다. 강동현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경호원의 어깨를 툭 쳤다. 이봐, 이 사람아.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러 온 건데 너무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야. 최 이사가 드디어 회장 자리에 앉는다니 축하라도 해줘야지. 강동현은 능글맞게 말을 걸며 경호원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렸다. 그가 경호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서연은 재빨리 인파 속으로 몸을 숨기고 주주 총회장 입구를 향해 달렸다. 총회장은 이미 많은 주주들과 이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최진욱은 단상에 올라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연설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이지훈 사장님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 회사가 겪고 있는 혼란을 수습하고 스마트 솔루션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K프로젝트는 저의 지휘 아래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서연은 조심스럽게 회의장 뒤편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스크린과 연결된 프로젝터 장비를 발견했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침착하게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파일을 찾았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목표를 향해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사고 녹취록 MP3 파일을 재생하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최진욱의 비서가 서연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저 여자야,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 당장 막아. 최진욱은 비서의 외침에 연설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서 승리자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살기가 스쳐 지나갔다. 한서연, 감히 여기까지 와서 뭘 하려는 거야? 당장 끌어내. 최진욱은 격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회의장에 있던 경호원들이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서연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파일 재생 버튼까지 불과 몇 초 남지 않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마우스 클릭을 시도했다. 경호원들이 그녀에게 육박하는 순간 서연은 노트북을 든 채 몸을 날려 탁자 뒤로 숨었다. 그녀는 경호원들의 공격을 간신히 피하며 파일을 재생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지훈의 억울함과 최진욱의 만행을 폭로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잡아줘 USB를 빼서 최진욱은 단상에서 내려와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서연은 이미 3명의 경호원에게 포위당했다. 그들은 그녀의 손에서 노트북을 빼앗으려 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노트북을 품에 안고 놓지 않았다. 그녀는 몸부림쳤지만 압도적인 힘에 밀려 넘어졌다. 노트북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바로 그 숨 막히는 순간이었다. 노트북 화면이 깜빡이며 꺼져버렸다.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최진욱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다가갔다. 하하하, 꼴 좋다. 한서연. 감히 내게 덤비려 했어. 어리석은 계집애 같으니라고.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내 남편처럼 조용히 사라져주는 게 좋을 거야. 최진욱은 그녀의 발치에 떨어진 노트북을 발로 차려고 했다. 그 순간 회의장 문이 쾅 하고 열리며 강동현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총을 겨누며 들이닥쳤다. 모두 꼼짝마 경찰이다. 동현은 자신이 노트북을 회수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미리 연락했던 기자들과 경찰들을 그 순간에 맞춰보낸 것이었다. 최진욱은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으려 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회의 방해죄로 고소할 겁니다. 그는 뻔뻔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강동현은 최진욱을 향해 손가락을 흔들었다. 최진욱 씨, 이제 변명할 시간은 없어. 우리가 모든 증거를 확보했으니까. 강동현은 바닥에 떨어진 서연의 노트북을 집어들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강동현은 재빨리 USB를 분리하여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바로 그때 회의장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한 남자가 허겁지겁 들어왔다. 그는 박철수 경비원이었다. 지훈의 사고 당일 병원 로비에서 서연을 위로했던 바로 그 박 경비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다급함이 역력했다. 이지훈 사장님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셨습니다. 박 경비원의 외침은 회의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진욱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흔들렸다. 그가 죽이려 했던 지훈이 깨어났다고 그의 완벽한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주주들과 이사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경비원과 최진욱을 번갈아 봤다. 이 혼란의 틈을 타 강동현은 자신의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그리고 준비해온 사고 녹취록, MP3 파일을 망설임 없이 재생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최진욱의 목소리와 지훈의 절규, 그리고 사고 현장의 굉음이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주주들과 이사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들의 눈은 점차 분노와 경멸로 변해갔다. 그들은 최진욱을 향해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런 파렴치한 놈, 감히 사장님을 죽이려 해. 이사회에서 당장 쫓아내야 해.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진욱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경찰관들이 최진욱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최진욱 씨, 당신을 살인 미수 및 횡령,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진욱은 경찰관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서연을 노려봤다. 그의 눈은 증오와 패배감으로 가득했다. 그의 탐욕과 오만함이 결국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다. 한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훈의 억울함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된 것에 대한 안도감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린 USB를 꽉 쥐었다. 이 작은 물건이 이 모든 거대한 진실을 밝혀낼 줄이야. 그녀는 이제야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주주들과 이사들은 서연에게 다가와 사과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들은 그녀의 용기와 지혜의 경의를 표했다. 그들은 그녀를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이지훈 사장의 부인이 아닌 진실을 밝히고 회사를 구한 영웅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비로소 평온과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훈이 깨어났다는 소식은 그녀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 최진욱의 몰락은 충격적이었다. 그가 이지훈 사장을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과 그의 탐욕이 회사 자금을 어떻게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주주총회장에서 만천에 드러나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언론은 연일 최진욱의 만행을 대서특필했고 그의 이름은 탐욕과 배신의 상징이 되었다. 법정은 최진욱에게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고 그의 모든 불법 자산은 국고로 환수되었다. 한때 잘 나가던 스마트 솔루션의 이사였던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한서연의 이름도 세상에 알려졌다.
그녀는 단순히 혼수 상태에 빠진 남편을 지킨 아내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를 홀로 파헤쳐 진실을 밝혀낸 용감한 여성으로 언론의 찬사를 받았다. 그녀의 뛰어난 분석력과 끈기,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을 향한 굳건한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수많은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지만 서연은 조용히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 그녀에게 세상의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지훈의 회복과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는 것이었다. 주주총회장의 혼란 속에서 박철수 경비원이 전한 지훈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소식은 서연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 서연은 최진욱이 체포되는 순간에도, 모든 언론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오직 지훈의 병실로 달려갈 생각뿐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희망과 함께 안도감으로 가득 찼다. 병원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서연은 조심스럽게 지훈의 병실로 들어섰다. 6개월간 그녀의 삶을 짓눌렀던 인공호흡기의 삐익거리는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대신 지훈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그녀를 방했다. 지훈은 눈을 뜨고 있었다. 그의 눈은 아직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지만 흐릿하게나마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아.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이제 차갑지 않았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서연아. 지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약했지만 분명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은 지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그녀의 눈물은 지난 6개월간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희망의 눈물이었다. 며칠 후 지훈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재활치료를 시작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쇠약했지만 의식은 명료했다. 서연은 지훈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에게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어떻게 USB를 발견했고, 어떻게 최진욱의 음모를 파헤쳤는지, 그리고 강동현과 어떻게 협력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지훈은 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함께 그녀에 대한 깊은 사랑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에게 모든 짐을 지우게 해서. 지훈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입술을 막았다. 아니야, 지훈아.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이 용감하게 진실을 밝히려 했기 때문이지. 이제 괜찮아. 모든 게 끝났어. 서연은 지훈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가장 큰 변화는 이미연에게서 일어났다. 최진욱의 체포와 함께 그녀가 그와 공모하여 오빠의 회사를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는 주주총회장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오빠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소식, 그리고 최진욱의 녹취록이 스크린에 재생되는 순간, 미연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에 대한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오빠를 잃을 뻔했고 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미연은 지훈의 병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는 오빠와 그 옆을 지키는 서연의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오빠와 언니에게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과했다. 오빠, 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어리석은 탐욕 때문에 오빠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길 뻔했어요. 언니를 그렇게 괴롭히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빠와 언니를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미연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후회와 반성이 가득했다. 서연은 미연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미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미연아, 괜찮아. 이제라도 네 잘못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지훈이도 분명 널 용서해 줄 거야. 지훈은 미연의 손을 잡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도 미연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미연은 이후 서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고 오빠의 재활과 언니의 회사를 돕는데 모든 열정을 쏟았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다. 지훈의 회사 스마트 솔루션은 최진욱의 비리 사건으로 한때 큰 위기에 처했지만 서연의 활약과 진실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다. 주주들과 이사들은 서연의 뛰어난 능력과 윤리적인 면모에 깊은 신뢰를 보냈다. 지훈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회사를 이끌어갈 임시 CEO가 필요했다. 모두의 만장일치로 한서연이 임시 CEO로 추대되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자신은 건축가이지 기업 경영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훈의 꿈이 담긴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그리고 지훈이 그녀를 믿고 맡겼다는 생각에 그녀는 기꺼이 그 자리를 수락했다. 서연은 CEO로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건축가로서의 통찰력과 직관력을 경영에 접목시켰다. 그녀는 K프로젝트를 재정비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최진욱 때문에 중단될 뻔했던 프로젝트는 그녀의 지휘 아래 더욱 박차를 가했다. 강민주는 비록 이 이야기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서연의 리더십 아래 IT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직원을 존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회사를 안정시키고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았다. 강동현은 서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 남았다. 그는 최진욱 사건의 뒷수습을 돕고 회사 내부의 잔당들을 처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서연에게 법률적인 조언과 정보 보안에 대한 도움을 주며 그녀가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는 가끔씩 병원에 찾아와 지훈의 회복을 응원하고 서연과 함께 지난날의 사건들을 회상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병실에서 지훈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뜻하게 병실 안을 비췄다. 지훈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의 눈빛은 훨씬 더 선명해졌다. 지훈아, 회사 일은 걱정 마. 내가 잘 해낼 거야. K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당신이 꿈꿨던 대로 말이야. 서연은 지훈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힌 불행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지훈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서연의 손을 아주 미세하게 쥐었다. 그 작은 움직임은 서연에게 세상 어떤 것보다 큰 의미였다. 그의 의식이 돌아오고 그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은 그들의 사랑과 노력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이었다. 서연은 지훈의 이마에 키스했다. 괜찮아. 지훈아, 이제 다 괜찮아. 강동현이 병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도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지훈 씨, 많이 좋아지셨군요. 이젠 걱정 없겠어. 서연 씨가 최진욱 그 악마 같은 놈을 제대로 잡았으니 말이야. 강동현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은 환하게 웃었다. 모두 강 소장님 덕분이에요.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함께 과거를 회상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지훈, 절망 속에서 헤매던 서연.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 나섰던 강동현. 그들은 이제 함께 서 있었다. 진실을 밝혀내고 악을 물리쳤으며 사랑을 지켜냈다.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와 있었다. 이 평화는 단순히 고난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있는 행동과 굳건한 사랑, 그리고 정의를 향한 믿음이 가져온 진정하고 값진 평화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의 삶은 다시 희망으로 가득 찰 것이었다. 이지훈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재활 치료를 시작한 지 1년. 한서연이 스마트 솔루션의 임시 CEO 자리를 맡은 지 1년 반이 흘렀다. 그녀의 삶은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독하고 절망에 빠진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의 곁을 지키며 그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강인하고 현명한 리더로 성장해 있었다. 서울 강남의 펜트하우스에는 이제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지훈의 회복은 기적에 가까웠다. 서연의 헌신적인 간호와 끊임없는 지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밝혀낸 진실이 그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주었다. 지훈은 매일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다. 처음에는 겨우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었던 그가 이제는 스스로 휠체어를 타고 짧은 문장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눈빛은 서연을 향한 깊은 사랑과 감사를 담고 있었다. 서연은 스마트 솔루션의 임시 CEO로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그녀는 건축가로서의 공간 통찰력과 논리적인 사고를 경영에 접목시켰다. 그녀는 최진욱이 저지른 모든 비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특히 지훈이 심혈을 기울였던 K-프로젝트2는 서연의 지휘 아래 성공적으로 완성되었다. K-프로젝트는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도시 관리 시스템으로 교통 체증 완화, 범죄 예방, 환경 오염 감소 등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켰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의 특정 지역에 시범 적용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고,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스마트 솔루션에 러브콜을 보내왔다. 회사는 다시 한번 업계의 선두주자로 우뚝 섰다. 서연은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K-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이지훈 희망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의료기술 발전과 소외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혼수상태 환자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 개발과 치료비 지원에 많은 투자를 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희망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자 했다. 그녀는 가끔 직접 병원을 찾아 재단에서 지원하는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지훈의 여동생 이미연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서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 이지훈 희망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서연을 도왔다. 그녀는 모든 재단 사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그녀는 언니 서연과 오빠 지훈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 강동현 역시 서연의 곁을 지켰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했지만 스마트 솔루션의 비상임 고문으로 위촉되어 회사 보안과 대외적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는 서연과 지훈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 때로는 지훈의 재활치료실에 찾아와 농담을 건네며 활기를 불어넣기도 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서연은 지훈의 휠체어를 밀며 서울의 한강공원을 산책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지훈은 손을 뻗어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서연아, 고마워. 네 덕분에 내가 다시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어. 네가 없었다면 지훈의 목소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은 서연에게 깊이 전달되었다. 아니야, 지훈아.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남긴 용기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두 번째 봄처럼. 서연은 지훈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행복의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딘가 부족하고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기를 통해 스스로를 완성시킨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때 미연과 강동현이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미연은 활짝 웃으며 지훈에게 건강식 도시락을 내밀었다. 강동현은 지훈의 상태를 살피며 농담을 건넸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끈끈한 가족과도 같았다. 서연은 멀리 보이는 한강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그녀와 지훈이 함께 꿈꾸었던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남편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게 한 것을 넘어 자신 또한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가진 재능과 지혜를 인류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주머니에는 여전히 낡은 USB가 들어있었다. 그 USB는 그녀에게 고난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 안에는 지훈의 용기와 그녀의 지혜, 그리고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지훈을 향해 몸을 숙여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지훈아, 우리 이제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사랑해. 지훈은 서연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그의 눈빛은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했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한강변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잎은 계속해서 흩날렸다. 이 평화로운 순간은 서연의 인생에서 진정한 두 번째 봄알이 찾아왔음을 알리는 듯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을 걸어갈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